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PB님 안녕하십니까. 중요한 데이터가 발표가 됐어요. 네. 네, 1월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분명 그저께와 어제 백악관 측에서는 고용 악화에 대비해라. 너무 당황할 필요 없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지금 실업률이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왔고요. 고용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의 데이터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10시 반에 이제 저희 결과가 나왔죠. 고용 지표가 공개가 됐는데 방송 준비하기 전에는 저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고 뭐 컨센서스도 모아보고 할 때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금리 인하 방향으로 아마 시장이 예상을 할 것이다라는 게 주된 논리였습니다. 근데 10시 반에 발표가 나게 되면서 제가 뭐 숫자를 잘못 봤나, 뭐 영어를 제가 잘못 읽었나 정도로 좀 뭐가 오해가 있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업률도 4.4%였는데 이제 실업이 4.3%로 소폭 하락하게 되었고, 노동시장, 그 전망치죠.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였던 5만 5천 개 증가를 크게 상회해서 전월 대비 13만 명이 증가한다라고 이게 밝혀졌습니다.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번 10시 반에 발표된 고용지표 이야기이기도 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악관에서 선제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눈높이를 조금 낮춰달라라는 식의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도 미국의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좀 시장을 좀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아직도 미국은 건재하다가 지금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민 규제라든지 뭐 AI 확산 이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결국에는 미국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실업률이 4% 초반대까지도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안정적인 나라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FOMC까지 한 2회에서 3회까지 2회 인하, 그러니까 50bp 인하까지는 기정사실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3회 인하 가능성까지는 30% 정도 수준으로 반영이 되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 전망치도 이제 조금 변경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연 3.75% 정도 수준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연 1%까지 금리를 좀 낮춰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보다 무려 한 2.5에서 2.75가 낮아지기 때문에 5번 이상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건데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연내 한 번 정도 내리게 된다라고 예상이 된다면은 아마 채권 시장에서도 한 3%에서 3.25%를 아마도 올해 미국 기준 금리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오늘 나온 고용 지표를 반영한다면은 이것조차도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국채 시장은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했더니 바로 반응을 했지만 주식 시장은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좀 좋은 모습도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금 더 경기가 안 좋아질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만 경기가 아직도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 다만 오늘 하루만 이렇게 반응을 하고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기사와 함께 컨센서스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아마 이번 고용지표를 토대로 이제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온 이 고용 데이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전망하는 금리 인하 시점 자체도 좀 미뤄졌습니다. 기존에 6월이었는데요. 7월로 한 달 정도 미뤄진 상황인데요. 채권 시장 곧바로 튀긴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시 자체는 지금 프리마켓에서 괜찮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게 그냥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우선은 가자. 이런 의미로 해석을 좀 해보면 될까요? 일단 아까 방금 본 것 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에는 제조업과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은 이런 금리 영향이라든지 이런 시장 외적인 반응보다는 결국에 실적에 좀 부합이 되지 않을까. 다만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업종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결국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은 결국에 다시 주가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프리마켓의 움직임은 상승 쪽이지만 또 본장 시작하고 나서는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조금 전 말씀해 주신 이 소프트웨어 섹터에 대한 우려, AI 공포 때문이었죠.
상황이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AI 쪽의 공포가 금융주로도 확산이 됐습니다. 기존의 엔트로픽이 영향을 줬다면요. 어제는 이 알트루이스트가 공개한 금융 서비스, 이게 좀 획기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제히 금융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피비님이 보시기에 또 이런 식의 AI발 쇼크가 대체 어느 영역까지 좀 덮치게 될까요?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아마 새로 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방금 좀 든 생각인데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아마도 지금까지는 이런 AI라든지 이런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좀 돈을 많이 벌었다면은 이제는 파이프를 다루고 배관공이 아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좀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머리를 쓰는 거나 아니면은 루틴화 되는 것들은 컴퓨터들이 다 할 수 있는, AI들이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게 아닐까라고 좀 걱정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를 넘어서서 금융주까지도 좀 주가가 빠지는데, 이 빠지는 이유가 AI 텍스툴이라고 하는 이제 알트루이스트 AI 플랫폼 헤이즐이 나오게 되면서 요 관련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모건 스탠리도 주가가 2% 정도,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8%, JP 모건 체이스도 한 1% 정도 주가가 내리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은행주 및 금융주가 AI 기반 세무 설계 도구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마 이런 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마도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미국 경제 상황까지도 이제 반영을 하게 된다면은 이 이후에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금융주에서도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 보고서가 함께 있습니다. 이제 2020년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이 아마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무 자산 관리 자동화 도구를 출시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잘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이라든지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은 여기서 좀 버틸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수수료라든지 뭐 효율성 경쟁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아마 이런 이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차별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 공포심이 좀 주가를 좀 끌어내리지 않았나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에스트로픽이 법률 서비스부터 이제 금융 리서치까지도 다양한 업무를 이제 자동화하는 AI 도구를 공개하게 되면서 저번 주부터 소프트웨어주를 비롯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거는 금융주가 과연 이 AI 텍스트 툴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느냐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금융회사들도 결국에는 AI 쪽에 어떻게 보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회사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금융은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AI 툴을 얼마나 잘 다루는 회사로 거듭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좀 참 대응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AI가 붙으면은 다 올랐었는데 요즘에는 AI가 붙으니까 다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우려 때문에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금융주들의 타격, 그래도 일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금융주가 타격을 받긴 했는데 소프트웨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어요. 지금 사흘째 반등 중인 상황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조정받은 AI 수혜 소프트웨어 주식 9개를 매수하라, 이런 보고서를 좀 내기도 했습니다. 워낙 최근에 피비님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좋은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실적 발표했을 때 매출이 전년 대비 한 29% 증가했던 이제 데이터독 이런 회사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네. 특히 주가가 13% 정도 오르면서 129달러까지도 찍는 모습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그래도 유명한 회사들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살펴본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애플, 엔비디아도 소폭이나마 다시 한번 좀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프트웨어 주식 종목들이 급락이 좀 과도했다라는 평가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좀 공감을 얻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주요 소프트웨어주 주가가 좀 변동률을 살펴보면은 2월 9일 기준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12%, 그리고 오라클은 한 19%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아는 종목들 중에 거의 두 자릿수씩으로 주가가 좀 빠졌다라는 거는 미국 주식 전체적으로 S&P 500이 더 빠졌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S&P 500은 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걸 살펴본다면은 결국에는 특정 저희 소프트웨어 종목이라고 하는 특정 섹터들이 주가가 좀
부진하고 그에 반하여 나머지 종목들은 이 주가를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아직 건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제프리스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현재 소프트웨어 업종을 둘러싼 비관론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위축되었다라는 데이터도 함께 나오게 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이제 결국에는 끝났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 이 소프트웨어 종목들 중에 이 기업들이 지금의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지금 마켓쉐어 등을 수성할 수 있는 능력이 좀 과소평가되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공포심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좀 살펴볼 수가 있고 AI 모델들이 이제 자체 기능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을 위협한다라는 거는 이제 거슬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 기업들이 지닌 이제 유통망이라든지 기업 데이터 그리고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거는 쉽게 대체되기도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AI 기능을 흡수한 기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다시 한번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과도한 매수 유망주다라고 보고서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이들 종목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아마도 올 1분기까지는 이 공포심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주식이 좀 좋지만 네. 금리나 기대감이 조금 더 미뤄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기술주라든지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의 수혜주들은 조금 다시 회복하는 게 미뤄질 수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를 다시 들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주가가 하락이 과도한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밀하게 좀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 섹터 적어도 1분기 정도 당분간 조정이 이어질 수는 있지만 이때가 또 살 기회다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중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장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흐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M7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인데요. 알파벳이 이 회사채 발행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부분 100년 만기 채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파운드화로만 발행이 됐던 거였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320억 달러, 약 46조 원을 유치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영국과 스위스 시장에서 이제 회사채 발행을 하게 되었는데 단일기업 채권 판매 기록으로 세워질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100년 만기 초장기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만기를 100년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1996년에 IBM과 97년에 모토로라가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0년이 지난 현재 모토로라의 주가와 IBM 주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올해 이제 최대 1,85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지난해 말에 현금 보유액이 한 1,300억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한 500억 달러 정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번 채권 발행으로 한 320억 달러를 조달하게 되면서 아마 필요한 재원은 이번 채권 발행으로 거의 확보한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러화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서 국채 대비 추가로 지급하는 이제 가산금리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장기채 기준으로 0.95%포인트에 불과해갖고 이제 이게 2.25%인 오라클이나 1% 등인 메타 등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결국엔 구글, 이제 알파벳이죠. 구글이라는 회사가 워낙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다 보니까 채권 발행 금리가 좀 낮은 수준으로 나온 게 아닐까라고 좀 알려져 있고 저희가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IT 기업들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이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이 내년까지 총 7천억 달러의 자금을 AI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알파벳에 대한 이야기만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이후에도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AI 인프라에 약 7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어서 이 이전에 오라클이 이제 지난해 9월에 먼저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한 180억 달러 정도로 발행했고 메타가 10월에 한 300억 달러로 채권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어서 이제 알파벳과 아마존도 채권 발행을 하게 되고 있는데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렇게 5개 AI 하이퍼스케일러 5대장 회사 중이 미국 회사채 시장에서 총 1,210억 달러를 발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자금 조달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내년에는 AI 인프라 쪽에 투자를 이제 집행하게 될 거고 여기서 나오는 실적을 토대로 아마 주가가 좀 반영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아마도 요 근래에 주가가 빠졌던 모습 중에 하나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주가가 빠졌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모습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했던 1,850억 달러의 자본 지출 중에 지금 보유하고 있던 현금 1,300억 달러 외에 이제 자금을 채권 발행으로 조달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AI 인프라 쪽에 투자는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고 이것이 실적으로 돌아온다면은 주가 상승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7 회사들뿐만 아니라 저희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표현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업종들도 충분히 이번에 아마도 시장에서 정리가 된다면은 여기서 승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것이 주가 상승으로 크게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년 만기 채권이라고 하는 걸 좀 단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100년 뒤에도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알파벳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 알파벳 지금 들어가도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가 네. 같은 경우에는 좀 근래에 좀 살짝 빠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좀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우상향을 굉장히 잘 그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초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가 빠졌다라고 표현하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약간 소폭의 조정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미국 지금 기술주 주가들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추가 매수 기회로 충분히 삼으셔도 되고 아직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는 알파벳을 좋게 보신다면 투자하셔도 좋을 타이밍이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이 조정이 설 전후 2월 달에는 끝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악재에도 충분히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아래로 조정을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을 베이스로 실적을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주가 상승은 충분히 기대된다. 다만 조정이 밑으로 내려가는 조정보다는 횡보가 언제까지 갈지는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파벳 보유자분들은 추가 매수의 기회로 또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갖고 계시지 않다면 당분간은 횡보할 거 생각을 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천천히 접근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또 오늘 오전에 MSCI 아메리카 지수의 2월 리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지수 리밸런싱 자체는 2월 27일 종가를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편입과 편출된 종목들 하나하나 좀 PB님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진 않은 만큼 좀 특징적인 종목들, 좋게 보시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MSCI에서 지금 편입되는 종목과 편출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편출되는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유명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차치하더라도 편입되는 종목 중에 AST 스페이스 모바일과 코어런트는 제가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좀 요새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AST 스페이스 모바일을 조금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전 세계 이제 4G, 5G 위성 휴대폰을 직접 연결 시장으로 나갈 수도 있는 회사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 2025년 한 해에만 주가가 240% 정도 오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한 1200% 정도 넘어서면서 성장세가 충분히 많이 보여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스페이스X IPO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는 우주항공 쪽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결국에는 지금 요 방금 말씀드린 편입 종목 중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AI와 비롯해서 이런 인프라 쪽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이제 코헤런트라는 종목인데 COHR이라는 티커로 쓰고 있는데 이 종목도 저희 AI 데이터 센터 쪽 그리고 통신 분야 이제 우주항공 쪽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통신 분야에서 이제 수요 쪽에서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심을 많이 받던 종목들이었고
있었고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주당 순이익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고 한 것 자체부터가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편입이 되기도 하는 건데 결국 MSCI 미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은 패시브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제 발표가 되었고 27일 또는 28일 종가 기준으로 아마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전에 주식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가 소식이 나왔을 때 주가가 하락하는 가능성도 있고 특히 MSCI 한국 지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지만 미국 지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이렌이라는 종목인데 티커는 IREN을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데 최근 한 36억 달러 정도로 GPU 파일럿을 확보하게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실적 변동성이 조금 있었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현금이 좀 많다라는 재무적으로 좀 건강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이 이번에 MSCI의 미국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 중에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관심을 좀 많이 받는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종목들을 좀 주로 보시다가 특히 저희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스페이스X 상장할 때까지 주가가 조금 더 많이 관심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 종목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AST 스페이스 모바일 현재 6%대 프리마켓에서 상승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 상장과 함께 우주산업 전체가 다시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